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귀중한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시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사관 많이 바쁘실 텐데 어머님 그 상과 관련해서 마음 함께 모아주시고 찾아주신 데 대해서 사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인사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은 교도들한테는 변명 같은 것은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 쪽인데 오늘은 약간이라도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무님들 앞에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교화단 얘기 하라고 사무처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교화단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사무처장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너 지금 별 할 일도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수락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생각되어진 바 그리고 전서 속에 나오는 교화단 의미를 여기저기 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교화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는 만큼만이라도 다 일생 동안 교화단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이라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멋쩍다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듯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번에 발령을 받기를 덕태농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 교무님들 대다수가 덕태농원이라는 곳이 어디냐 또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덕태농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부산교구에 짐을 놓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빨리 짐을 옮길 마음으로 사실 한 70cm 정도 쌓인 눈길을 마을도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길 한 2.5km 구간이 계속 경사로 올라가는 길인데 응달져가지고 눈이 녹지 지금도 녹질 않아서 빙판으로 차가 승용차는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트랙터를 동원하고 마을 사람들 힘을 빌려서 겨우
짐을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날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상각이라고 그러대요. 상각. 사전에는 상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각 가는 사람도 없고 근당에서 누가 도열해서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게 환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하고 개 한 마리가 눈에 딱 뜨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제가 보이자마자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별로 사람을 접촉을 안 하는 고양이인지 하여튼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해먹고 먹이를 조금 남겨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날씨는 춥고 오랫동안 눈이 덮인 그런 주변이라서 어떤 동물이든지 와서 먹지 않겠느냐, 배고프면은 먹이를 찾아다닐 거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내놨는데 그 주랭랑을 친 고양이가 와서 음식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며칠 음식을 제가 이제 내놓고 뭐 특별히 고양이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떤 동물이 와서도 내가 산속에 사니까 함께 나눠 먹고 살자 해서 내놨는데 하여튼 개도 와서 먹는 것 같기는 한데 주로 이제 고양이가 와서 먹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는 것은 경계는 안 풀고 그렇게 처음 올 때처럼 도망가지는 또 않고 점진적으로 이 집 주변에서 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음식을 하려고 문을 열면은 고개도 한번 살짝 내밀어 보고 이제 음식 때만 되면 그릇 소리만 들리면은 지가 먼저 와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이제 아주 밥도 안 했는데 그릇 소리만 들리면 와서 달라고 울어댑니다. 심지어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요. 그 애들이 보채는 거 있잖아요. 앓고 막 그러니까 밥을 하면은요 제가 먹기 전에 그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이제 먼저 가서 밥을 이제 주고 와야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 한 달이나 이제 지나니까 저보다 시간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서 밥 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밥을 주면은 이제 제 주변에서 멀리 안 가고 주변에서 살살 맴도는 정도고 영 배고프면은 밥 숟갈 놓자마자 입 대기 시작해서 눈치 보면서 한 점 얼른 먹고 갔다가 와서 또 먹고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은 고양이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제가 문 열면은 밖에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자꾸 들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밥때가 되는데 안 오면은요 제가 궁금해요. 여기 어디 가서 굶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무슨 먹이를 찾으러 다니나 하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고양이가 집고양이인지 들고양이인지 사실 모릅니다. 또 그걸 또 제가 뭐 경전연마하듯이 또 연구해서 알아야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함께 살아야 할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 좀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고양이가 살고 있는 이 실상을 생각을 해보니까 더도 덜도 아닌 생명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고 또 인연의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들이 사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면은 다가서는 것이고, 또 자신의 해가 일어나게 생겼으면, 자신이 해를 입게 생겼으면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생명이 사는 이치고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상대에게 피해보는 일이 없고, 또한 내 가지고 있는 거 주는 바 없으면은 상대에게 내가 섭섭해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이유도 없고, 상대를 시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얘기해야 되는 교화라는 것, 교화단을 관리하는 이 자체가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나와 고양이가 살아가는 얘기와 정말로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됐든지 다 잘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저는 제가 원불교 믿는 것도 잘 살자고 하는 일이지 다른 거 사실 없습니다. 교화나 교화단 관리는 교화 또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교화 또는 이 관리받는 그런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뭔가 그를 향해서 주는 것이 없다면 교화나 이 관리라는 것은 결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제입니다. 또 교화와 이 교화단은 관리라는 것은 인연, 우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인연이라는 이 유연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연 또한 주는 게 없다면 가까운 인연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인연이 모여들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를 향해서 마음이 되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되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간에 주는 게 없다면은 인연이라는 것은 내 주변을 애워싸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원불교 들어와서 인연 공부하고 인과 공부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제시된 바와 같이 교화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한 말씀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를 위한 조직, 교화를 위한 조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도 끝도 교화를 위한 조직, 그 이외에 교화단이라는 의미를 뭘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로 뭉쳐서 교화하자는 조직이고, 조직적으로 교화하자는 것이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교화하자는 조직이 바로 교화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화단이 발전을 하려면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줄 수만 있다면은 주는 데까지 주어야만이 발전한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원기 2년 7월 26일에 남자 수의단원을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의 종류로 수의단을 상위단으로 해서 처지와 발원과 실행에 따라서 전무출신단, 거진출신단, 보통단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실 뜻을 보이셨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원기 2년에 하셨지만 조직을 하시기 전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조직을 내놓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방안을 내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이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대종사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 생에 오셔서 만드는 조직?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만도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교화단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천하려느냐가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과 마음이 연해지는 순간이자 스스로 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기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교화단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열망적으로 가슴에 품고 사느냐가 대종사님과 연해지는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기쁘게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천하의 교화법이 많이 있으나 십인단법 외에 더 좋은 교화법은 없다 그러셨습니다. 선성의 천국, 극락, 대종사님의 이론세계가 이로써 지상에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법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은 교화단에 대한 자긍심도 크셨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중생 제도 경륜에 대한 신성, 그 신성 또한 두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자꾸 동원하는 것보다 두 마음 없이 십인단법 외에 더 좋은 교화단법은 없다. 아주 간단한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시행하면서 더 좋은 교화단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교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화단에 대한 이 신념을 갖는 것이 내가 교화단에 대한 신념이 없는데 그 교화단법이 어디에서 베풀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교화단에 대한 이 신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화단은 십인단법에 더 좋은 교화단법은 없다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교단 행정적으로 교도교화단은 원기 40년에 출가 교역자의 교화단 조직은 원기 55년에 시도된 것으로 교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본다면 출가 교화단의 경우 금년이 44년째가 되는 거예요. 44년의 교화단 운영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출가 교화단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교화단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마을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도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면서 경륜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마음이 갑니다. 지금도 교화단으로 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아는 얘기를 교화단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 보은하고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교화단 잘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은 교화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신념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저는 교화단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교화를 위한 조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우님들이 수없이 들어오셨고 보아오셨고 교도들한테 강의하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설명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방세계를 응하여 만든 조직이다. 교전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빈을 일단으로 하는 그냥 조직이 아니라 강해한 조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실 이 방법으로 고안해내신 이 교화를 위한 조직이 바로 교화와 통치라는 의미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처음 보이시고 이 법을 시행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매월 예외 보는 법을 지시하시고 곧 삼순일로 모이게 하셨다. 그 교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을 어긴 이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셨다. 이 신을 어겼다는 것이 어떤 어김인가? 그것은 여기서 해석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계 명시득이라는 책을 두셔서 단원들이 10일 동안 지낸 바 마음을 청, 홍, 흑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 신성, 진퇴와 실행 여부를 대조하게 하셨다 하는 이 짤막한 이 말씀이 교화단 운영의 방향을 저는 일러주시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법표나 단회를 반드시 갖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교화단회를 정말로 갖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건 반성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내용은 마음대조에 초점을 두어서 유문형과 계문대조 등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기재하는 것을 회화하면서 자기 실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화단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미 초기 10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운영하신 그 내용이 기본 그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은 이 뜻을 깊게 이해해서 우리가 교화단 운영을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는 짚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통치와 교화를 삼았다. 통치와 교화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낱말 해석만 할 것이 아니라 통치와 교화 자체를 둘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이걸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항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론 세계를 건설하는 조직이다. 교화단은 이론 세계를 건설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정산 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도움편 22장에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교화단의 문제를 빼놓고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면은 생각을 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교화단이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출가 교화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물론 제가 교화단, 출가 교화단이 뭐 따로 구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출가 교화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의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결국은 교화를 하기 위한 그런 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화단에서 교화를 빼놓고 뭘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전제이죠. 정산종사님은 단을 설명하셨을 때 경륜편 22장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서 하나 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화단 운영에서 핵심은 역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과 교화하는 것. 교화단이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가 교화단에서 얘기가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화의 의지가 불타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일단은 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단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이 단 운영 지침을 우리 선지님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서 교화단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해서 다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이 운영 지침을 내려주셨겠습니까? 현재 단 운영의 원칙은 9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금, 유의, 보람, 조직, 훈련, 활동, 공부, 생활, 사업, 이렇게 9가지로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교화단 운영의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크게 이 9가지나 되니까 좀 엇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간편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진 것이 지금 출가 교화단부에 나오는 지침. 그러니까 공부, 교화, 친해, 그렇게 3가지 방향을 했다가 하나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상위. 그래서 현재 4가지가 이 9가지 의미, 교화단 운영 이 방향을 다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출가 교화단의 운영은 이 단 운영의 원칙 내지는 지침을 아주 충실하게 실천하면 된다. 제가 뭐 달리 아는 것도 없고요, 달리 할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구하신 얘기 말고 제가 뭐 다른, 그래서 제가 멋쩍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어른들께서 해놓으신 말씀 내가 되풀이하는 이 이야기가 참 멋쩍다.
그야말로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충실이라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줄과 교화단이 잘 되는 면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잘못되고 있다 한다면 충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단장들이 단을 운영하는데 단 운영의 성실도가 결국 교화단의 발전을, 출과 교화단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제가 교도들 교화 발전하고 바로 이어지는 그 맥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거나 다름 없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사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출가 교화단 운영, 첫째는 일단은 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자. 그 다음에 사적으로 이제 말씀을 붙들어서 굳이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부 사업을 촉진하는, 교화단 운영을 할 때 공부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신이 단장들 머릿속에, 단원들에게 어떻게 이걸 함께 해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공부 사업을 촉진하는 운영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경륜편 10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공부는 철저한 훈련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자, 마음 공부하자, 이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로 공부되게끔 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때는 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건 점검이 돼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 거죠. 소태산 대종사님은 교화단으로 전 교도와 전 인류가 서로서로 훈련을 촉진시켜서 누구나 활불이 되고 다 같이 불국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법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우리 법은 물샐 틈 없다, 원만하다. 그러면 훈련도 물샐 틈 없이 해야 되고, 나도 물샐 틈 없이 살도록 노력해가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그것은 얼마나 하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또 한번 그런 경향은 없는지, 저는 이런 반성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 10상 설명에서 교화단 훈련으로 세계훈련, 교화단 훈련으로 인류훈련을 강조를 하셨어요. 제가 대산종사님 생각하면 많은 법문 말씀이 있지만 훈련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머릿속에 상기가 되어지고, 그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의 훈련원 지혜식에서 다 학예 휴양이라든지 거쳐하신 그 기간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신 그런 경륜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교단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할 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교화단을 운영하는 자세는 어떨까? 그것도 반성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제가 항단장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제가 항단장 하고 있었던 부산교육부 그렇게 제주 관계되니까 그 양반들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이면은 3시간 반회를 하라, 그 얘기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성실한 단장의 경우는 3시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 속 있으면 우리 솔직하게 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시간 채워서 보고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장은 없는지 그 단장은 성실한 단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훈련이 되게 단위를 운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하게 회의스럽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원불교 사회에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형태의 말씀을 드리면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부터. 저 빼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도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에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은요, 현직을 책임 안 맡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서울교구장이 우리 죽사님이 이런 얘기하면은 서울교구 관내 단장님들이 완전히 안 불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안 이제 한 단장 놓아버렸으니까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굳이 공부사업 얘기를 또 더 추가하자면은 유념으로 살았는가 무념으로 살았는가 이 대조하는 일기법 실시를 성실하게 저는 단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출가 교화단에서 운영법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미 해왔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성계 명시독이라는 양심 고백장, 그 양심 고백 다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장으로 지도하신 바를 보면은 주기적 모임을 갖고 챙기는 일, 실행, 대조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지도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원들이 모여서 자기 살았던 얘기 솔직 담백하게 내놓고 서로 지도해주는 것이 교화단에서 하는 일인데 감각감상 심심작용 발표하자고 해가지고 발표해서 조금만 지적하면 마음 상처받았다는 일기가 또 막 이거 그러니까 건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차라리 안 건드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화단 운영이 이래야만이 공부사업이 촉진된다. 우리 공부사업 제대로 이 교법대로 우리가 신성을 가지고 간다면은 공부사업 자꾸 얘기 안 해도 나아가는 방향은 공부사업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얘기 더 추가하자면은 교단이, 이 교단이라는 것은 조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단하면 조직이기도 하지만 전 교역자들이 훈련의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법의 특징, 첫 번째 내는 얘기가 뭡니까? 이론상 얘기하고 다음에 훈련법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조직이 이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가느냐. 이건 교단이 반성을 해도, 우리들이 반성을 해도 정말로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부와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 단체, 조직이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법이 단계별 훈련 내놨다 얼마나 된통 맞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보니까 그 방법을 내놓은 사람이 방법을 완벽하게 내놓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50%는 제 책임이고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가 거기에 다 따라있더라고요. 대산종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3대 불공법으로
불석 신명불공, 금용난행불공, 시사 만행불공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일기법, 뭐 이런 정기 상시 훈련, 우리 교법 전체가 사실은 공부 제대로 하자면 다 훈련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법으로 그 이 불공을 3대 불공을 해간다면 이 자체가 훈련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느냐? 지금 단계는 그런 거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하자가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안 했는지 했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하는 쪽으로 더 강화를 시켜 가야 제대로 교육 훈련 된 사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교화 발전이라고 봅니다. 대종사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가는 가까워지는 오늘날 원불교가 이렇게 있듯이 이 가운데 대종사 2분만 나오면 100년, 예를 들어 수에는 지금보다 어떻든 10명 나오면 10배, 그것을 왜 내가 해야 될 그런 사명, 소명, 의식은 왜 교화단법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 않는 건가? 그러면은 다 안 느끼고 나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아니다. 제가 뒤에 또 손 들을까 봐서. 우리들 교역자가 교단이 훈련하는 이 풍토를 갖추어가는 것이 바로 공부와 사업을 촉진하는 출가 교화단 운영이 될 것이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 실현은 나날이 교화단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출가 교화단도 늘어나야 되고 제가 교화단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현했다고 그렇게 남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밥값을 하는지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고향에 밥 주면서도 아니, 네가 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다. 네가 교화단을 늘릴 수 있냐. 그런 사심도 이렇게 봅니다. 현장 교화단을 늘리는 데 역점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출가들의 경우는 내가 직접 교화단을 늘리는 이런 출가 교화단을 하루 뭐 단위 막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교화단을 늘릴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출가 교화단 운영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속이 좀 불편하신 건 아니죠? 예. 제가 혼자 지내니까 걱정되었는지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당부를 하셔요. 무슨 당부를 하시느냐면은 하루에 달걀 하나씩은 꼭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이 법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달걀 하나씩을 먹어보려고 달걀을 이제 안 삶아봤으니까 속담에 애기로 낳아본 사람이 잘났더라고. 자주 해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달걀을 삶아보니까 충분하게 삶지 않으면 껍질이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아, 팍 삶아야 되겠구나. 훈련도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껍질 벗겨질 때까지 정말로 채찍을 안 하면 이게 훈련했다고 할 것이 없는 거 아니냐. 훈련은 자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리에 맞게 사라질 때까지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라고 대산종사님께서 훈련의 의미를 해설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달걀을 잘 익혀야 껍질이 잘 벗겨지듯이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교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교역자의 삶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되고 애써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교화자의 이 삶이게 이렇게 해야 훈련되었다고 하겠다. 내가 애자지경에서 교화한다면은 교화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훈련은 아직 안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화 어렵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다 뭐 교화에 대한 관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교화를 열심히 하셨으면 저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은 못하고요 그냥 바라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윤도 교무님에게, 오늘 이윤도 교무님이 여기 와 계셨네요. 교무님이 먹을 것이 제가 없어서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길 뚫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윤도 교무한테 김치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반찬까지 막 정토 고생시켜가지고 지가 가져왔겠어요. 가족이는 윤도 교무가 가지고 정토만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왔겠죠. 어쨌든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이것저것 하는데 그 연뿌리 그 음식은 오래 안 먹으니까 좀 맛도 좀 그런 것 같고 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귀한 음식 가져왔는데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죄되고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뭘 경험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선병자이라고 이제 음식 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치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불에다가 다시 한번 익히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맛을 보면 다시 새로워진다. 아 그렇구나. 다시 데치니까 제맛이 또 나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이 이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하려면 데치는 것처럼 교화단이나 개인이나 훈련하지 않으면 제 모습 유지하기 어렵다. 자꾸 볶아내야 그야말로 다시 볶아내야 재건 유지하는 거 아닌가. 요새 제가 음식 해먹고 사니라고 생각이 음식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음식을 잘해봤자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입맛이나 따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도 머릿속으로 아무리 잘해본들 문 열릴 일이 없다. 그게 인과의 진리 아니냐.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인과를 몇십 년 믿어왔으면은 그 정도는 토 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화단, 추가 교화단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 도덕의 부활에 역점을 둬야 된다. 단회할 때 어떻게 도덕 부활을 할 것이니 그런 얘기가 단회에서 많이 나와지도록 단장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종사님은 대가구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정신 도덕의 부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 도덕 부활이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리 표현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내 삶이 도덕적이냐로 들어가면은 사람 꼴 하나 못 보는 도덕적이에요. 우리 현실 이거 비판 않고 뭘 우리가 훈련한다고 교화한다고 교화단을 얘기할 것이냐. 참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출가 교화단 운영, 우리들이 이 정신 도덕을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끊임없이 부활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부활하고 내일 또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할 것이 없을 때까지 부활해야 되는데 영생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교화단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면 교화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화단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 지도자를 문제의 초점으로 우리가
때때로 말을 하는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단이 문제고 교단 지도자가 문제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제를 몇십 년 인과 공부한 사람들이 문제를 왜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점은 매우 아쉽다. 그래서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도덕의 누수현상, 사회도덕 누수현상은 말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들 스스로 정신도덕적인 면에서 누수현상은 없는지 그게 저녁마다 일기하면서 우리가 점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점검한 일기를 교화단에 와서 스스로 발표하고 정말로 잘했다, 더 잘해보자, 격려도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러자고 하는 것이 나는 교화단 아닌가.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은 얼굴 펄개져가지고 그냥 상처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 못 참아내고 그날 저녁도 못 견뎌서 기어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관리입니다. 교화단은 관리. 이 관리는 출가 교육자들한테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교화를 하기 위해서 교도 관리를 얼마나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십니까? 그런데 내 단원 9명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제가 해보니까 해보려고 저도 참 노력했는데 교도만큼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우님이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틱나탄 스님이 제자에게 제자에 대한 비유를 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좋다. 내가 써먹으려니까 나한테 메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반야심경 강의를 할 때 틱나탄 스님이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이 얘기로 반야심경이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동굴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제자인 아난다가 동굴 입구에 서 있는데 마왕, 인도에서는 이제 그 마의 신이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라가 오는 것을 보고 매우 아난다가 놀랬어요. 마라가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라가 얼른 다른 데로 사라지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다른 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난다 쪽으로 계속 그렇게 걸어와서 부처님께 내가 온 것을 부처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가 마라에게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해서 당신이 여기에 나타났느냐. 오래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 항복한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 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고 막 꾸중을 하는 겁니다. 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악마이고 부처님의 적이다. 그렇게 아난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그 소리를 듣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 스승이 너에게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냐. 내 스승이 너한테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냐. 마라의 질문에 아난다가 당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이 아난다는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동굴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 마라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는 동안에도 그는 마라를 물리쳐버리라는 버리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만을 부처님한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마라를 내치시기는커녕 그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옛날 친구 온 것처럼 반기면서 빨리 이 동굴 안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마라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시면서 절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라는 무슨 영문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그를 굴 안으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서 앉힌 뒤에 아난다에게 차를 끓여오도록. 아난다 속이 아니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부처님 같으면 10번이라도 내가 끌어올리지만 저 마왕한테 내가 차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이라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차를 끓이면서도 부처님과 마라의 대화만 이 관심이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거듭 마라에게 안부를 묻고 계셨어요. 잘 지냈느냐, 사는 것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때서 마라가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일들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마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마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마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수께끼처럼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령을 부리고 악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제 그런 짓들이 싫습니다. 실증났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제자들입니다. 내 제자들이 악마의 제자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회 정의니, 사회 평화니, 평등이니, 해방이니, 비폭력이니 이런 것까지 자꾸 떠들어대는데 정말로 내가 지겨워 미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당신에게 인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내 제자들 다 부처님 제자 삼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가 그 소리를 듣고 걱정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 악마의 제자들을 다 데려다가 맡으실까 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라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마라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까지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주의 깊게 듣고 난 뒤에 자비심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마라에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처 노릇하기가 즐거운 일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요. 자네는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한 짓거리들을 알지 못하는 모양이네. 그들은 내가 말한 적도 없는 말을 내 말로 만들어내고 괴상한 절을 짓기도 수없이 그렇게 절을 짓기도 하고 제단 위에 내 형상을 올려놓고 곡식과 재물도 모으고 나의 가르침을 포장해서 상품도 만든다네. 이보시게 마라, 만일 자네가 부처가 되는 일이 진정 어떤 일인가를 자네가 제대로 안다면은 자네는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네.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긴 얘기잖아요. 제가 그 원문 얘기를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는 순간에요.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부처님과 마라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저도 대종사님 팔아먹고 그러고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66년 살아오는 동안에 20살 이후니까 46년 동안 잘 팔고 살았습니다. 대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래의 서원을 가지고 성심으로 교화하고 출가 교화단을 챙기는 일이라도 나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처님 팔아먹더라도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나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챙길 수 있게 한 방법이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출가 교화단 그 상황 보고에 보면은요 단원 맨 옆에 끝에 보면은 메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거기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단원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불편하지 않게 메일 보낼 수 있도록까지 다 정보 전산실 만들어 놨습니다. 단장님들 그거 이용해서 단원한테 메일 한 번이라도 보내보신 분, 제가 여기 손 들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뭔 선물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출가 교화단 운영 현실이다. 이런 자각은 우리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서 고양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고양이도 챙기니까 다가섭니다. 챙기니까 다가서더라고요. 교무님들이 근기가 어떤 분들입니까? 한 얘기하면 10마디 알아듣는 분들이 다 교무들 아니십니까? 잘 챙기기만 하면은 소통이 잘 되어지고 교화단회가 활성화될 것이다. 저 같은 사람도 챙기니까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무님들 저보고 잘 챙기게 생겼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챙기다고 안 할 겁니다. 제 깜냥이 잘 챙깁니다.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챙깁니다. 우리 죽사님은요, 제가 보니까 참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셨습니다. 우선 인상을 저하고 놓고 보세요. 죽사는요, 사람 만나면 참 화사하게 웃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저도 만나면 와가지고 형님 이렇게 서주니 저는 그걸 못해요. 교육적으로 저렇게 못났으면 잘 타고났으면은 아니 저렇게 잘 타고나고 저같이 이렇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교화가 되는 거 아닌가,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동지간에 소통이 되고 동지간에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어떻게 소통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잘한 것은 아니고요. 했었는데도 안 되는 분이가 만약에 안 했더라면은 완전히 그렇게 됐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원을 챙기고 또 챙겨야 됩니다. 교무님들은 챙기는 방법을 몰라서 챙기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 챙기는 방법을 몰라서 안 챙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싫은 소리가 많이 있었다면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요즘의 교단에는 충고하는 이도 별로 없고 충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충고하는데 무슨 문제, 누가 충고하는데 그냥 대밭에 바람 지나가는 것 같이 그것이 왜 마음에 꽉 남아가지고 다시는 얼굴 두 번 보기도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충고가 싫으면은 내 마음이 좁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법운편 11장에서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두면은 그 공부는 일취월장할 것이다. 이 본문을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저는 스스로 많이 해봅니다. 충고를 받으면은 사람 따라서 저는 충고를 받아도요 얼굴 색깔이 금방 빨개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속은 끓어도 얼굴은 별로 색깔이 안 변하는 쪽이기 때문에 별로 흔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빨리 올라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전은 색깔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빨개지는 분이 있어요. 문 얘기 나가면은. 그건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가도 저는 굉장히 공부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다 돼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딱 두 말씀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출가 교화단회를 상시일기, 정기일기로 다녀자. 가끔 지금 저는 출가 교화단 수의단 사무처에서 내놓는 이거 다 지키려면은요, 저는 완전히 출가 교육자들 다 치고 넘어져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들이 지뢰에 다 넘어질 거다. 그거 지키는데 시간 3시간 소비해야 되는. 다 떨어버리고 그냥 공부한 얘기, 정기일기, 상시일기, 공부한 얘기 이렇게 남김없이 해가는 이 습성, 감정해주는 이것만 잘 길들여주면은 교당 내왕시 주의상에서 교도 관리 쪽으로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교화단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자꾸 제시 못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정기일기, 예, 그러니까 감각, 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이거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토가 안 떨어진, 감정해주는 것도 토가 안 떨어지고 쓰는 것도 토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 쓰는 것도 매우 힘들고 일기 내자오는 것도 거부 반응이 많고 감정하자고 하면 더 거부 반응이 많고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솔직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잘 챙기자. 이 말씀 곁들여 드리고, 혹시 라고 할 것도 없이 말씀 가운데 별로 좋은 얘기, 저는 이미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뭐 좀 잘못되진 거 있으면은 아까 그 충고는 참 아름다운 거니까, 속 좁은 사람은 제 얘기를 좋게 들었을 것이고 속이 넉넉하신 분은 오늘 그 말이 맞다 뭐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서 하느냐, 그런 얘기 이제서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는 토 떨어진 지 오래다 뭐 다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얘기는 그냥 애가 놀이 삼아서 유의하는 정도로 들으셨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재밌게 삽시다.